이러다간 증인신문만 1년이 걸린다. 판사도 절레절레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법정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재판부 간에 저렇게 보이지 않는 칠랑이가 있었습니다. 이현정이 저렇게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 측에만 반대 신문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다라고 약간의 볼멘소리를 했더니 김세현 부장판사가 요구한 증인신문을 다하면 1년 가까이 걸린다라는 얘기로 딱 선을 그었네요. 일단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일단 재판부와 변호인 측이 일단 증인신문을 갖고 신경전이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는 사실은 이제 주 4회, 월, 화, 목, 금 이렇게 4회 재판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몹시 이제 지루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있으면서 특히 유영하 변호사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뭐 증인만 해도 한 160명이 넘습니다. 사실은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변호인 측에서 일본에서 있던 옴진리교 그 재판을 예로 들면서 뭐 10년이 걸리지 않았냐, 왜 이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볼멘 소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뭐 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시간이 뭐 몇 달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10월 16일까지 재판이 끝내야 되는데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도 보면 그때까지 도저히 끝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증인신문을 빨리 가져가겠다. 이에 대해서 아마 이제 변호인 측에서 좀 제동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예, 노 변호사님 재판부에서 뭐 1년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라면 구속기한 내에 선고가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을 기준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보통 그 한두 개 정도의 혐의만 다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구속 재판인 경우에는 이제 신병 처리를 빨리 해주자,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하게 되면서 보통 한두 개 정도 하면서 2주일에 한 번씩 해줘요, 재판을.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주가 아니라 일주일에 4번씩 하겠다는 거고, 그렇죠. 게다가 증인이 다른 재판 같은 경우는 보통 한두 명 정도, 많아봤자 한 3, 4명 정도가 이제 끝인데, 여기는 벌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0명, 200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게다가 한 번 하게 되면은 최소 6, 7시간은 사실 상당히 길어요. 다른 때는 보통 30분 정도씩을 기준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라면 사실은 6개월 안에 끝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되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냥 시간적인 이유를 들어서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게 그 피고인의 방어권을 확보한다는 차원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그런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서 어디에다 초점을 둘 것인가가 첫 번째 문제고요. 또 하나는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의 그런 그 시기별 조절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도 어느 정도 노 변호사님 봤을 때 이해는 된단 말이죠. 그렇죠. 변호인들 입장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증인신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신문 한 것을 그냥 듣기만 해서는 모두 다 이걸 적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신문 조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와요. 그럼 그걸 내용을 들어보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기에 모순점은 이거니까 반대되는 것을 다음 재판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서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에 4번씩 하고 매일매일 증인이 나오게 되면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그럼 모두 외워서 하거나 누군가 속기해서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다고 해도 가능할까? 게다가 6, 7시간씩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속기록만 해도 벌써 엄청난 길이가 되고 이 분량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고 이건 분명히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부실 재판 논란이 나중에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실 재판 논란도요? 예, 이종구 실장님 신속한 재판을 재판부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기존처럼 고령의 여성이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어쩔 수 없이 좀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사실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형사사건을 하는데 이것이 이 결과가 1심이 부실 재판이다. 지금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이 부실 재판이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된다면 두고두고 법원에서는 사실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실상 아무리 그 다른 어떤 재판 예를 들어서 장시호 씨라든지 김종 씨라든지 지금 구형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의 어떤 그러니까 삼성 관련한 뇌물죄에 관련해서 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실 마냥
뭐 구형이라든지 선고를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근데 박 대통령 오늘 표정 보니까 제목이 또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어두운 낯빛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머리가 올림머리가 많이 흐트러져 있죠.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많이 좀 상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너무 아프다, 힘들다 이걸 만약 호소하게 되면 재판부로서도 사실 이걸 안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예. 제동만 걸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건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재판을 미루고 싶어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건강 카드를 내밀었는데 그 인물이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원래 우울증으로 한 2, 3년 다리를 못 써갖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 타고 이럴 때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심장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그 폐쇄공포증 같은 게 와서 한 서너 달 전쯤에 저희가 폐소공포증에 대해서 여기서 한창 얘기한 적이 또 기억이 나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저 폐소공포증 말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 말이죠. 같이 한번 보시면 치과 치료가 있으니까 목요일 오전 재판을 빼달라고 했더니 수요일에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2대 재판제도 판사님이 빼주셨으니까 김세윤 부장판사님도 지금 치과 치료를 좀 빼달라 이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공황장애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는 뭐 꼬리뼈를 다치고 뭐 거의 종합병원 수준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또 뭐 치과 치료하자고 이제 재판을 이제 빼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참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참 괴로웠습니까? 정말 밤잠을 못 설치고 그 추운 날씨에 이 광화문 광장에다가 촛불을 들었지 않습니까? 나라를 정말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상황 와서는 보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본인의 병명을 계속 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재판 자체를 지금 하고 사실상 지난주 같은 경우는 변호인도 제대로 몰랐지 않습니까? 재판 불출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죠. 그랬더니 뭐 이제 꼬리뼈를 다쳐서 지금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해서 지난주 재판도 안 나왔고. 그러면 또 이번 재판 나와서는 이제는 또 이제 치과 치료를 위해서 재판을 빼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계속 재판을 좀 연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러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좀 연기하는 것과 맞물려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참 의심까지 들 정도인데 물론 뭐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본인이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지금 일에 대해서 사실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감옥에 있고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라면 이렇게 본인만 생각해서 자꾸 재판을 빠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상당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개운치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노 변호사님 최순실 씨가 지금 뭐 허리에 치과에 정신과에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김기춘 전 실장도 환자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피고인들이 건강상의 이유를 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제가 보기엔 아파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구치소 지금 수감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 가보면요 정말 아파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기존의 생활하던 환경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딱딱한 환경 속에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 음식도 맞지 않고 허리도 아프고 그동안 바깥에서 치료받던 그런 치료 같은 것들 하나도 못 받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령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뭐 최순실 씨가 정말 넘어졌는지 넘어지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어딘가는 전부 다 아플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아프다라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나를 빼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아플 거라고는 예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재판을 못할 정도는 아니고 이 사안의 중대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정도는 좀 참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재판부에서도 이제 재판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빨리 나오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최순실 씨, 김기춘 씨가 문제가 아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이따가 쓰러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살아온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그분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몰아쳐서 한 적이 없어 보이는데 정말로 한 열 몇 시간을 계속해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제대로 된 영양도 섭취 못하면서 계속해서 앉아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지금이야 그냥 버틴다고 하더라도 몇 달 지나고 나면 본인이 쓰러져도 우리가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몸에 장기간의 재판은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죠. 국정농단 재판을 더 순조롭게 이끌려면 박 전 대통령 건강을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러니까 뭐 꼭 신경을 써야 된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들이 꼭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참 송구한 면이 있습니다만 도대체 그러면 유영아 변호사 그 변호팀들의 재판 전략이 뭐냐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아프다 힘들다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정작 그 변호인은 증인들 3명씩 4명씩 불러다가 한 명에 5, 6시간씩 해서 15, 16시간 재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재판하는 내 박근혜 대통령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프다는 말과 그 무리한 일정을 만드는 변호인 사이에서는 어떤 전략이 있는가? 정말 그렇게 변호하다가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전략인가? 이런 생각마저도 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재판을 그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들의 전략이 뭔지 정말 궁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뭐 다소 지연적 작전일 수도 있겠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이 최순실 씨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장남수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과거 목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가 지금 독일에서 도피하고 있는 중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서 이삿짐도 옮기고 도와줬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네네. 그거는 사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유라 말을 전담적으로 관리했던 이 말 관리사하고요. 지금 현재 그 비덱에서 회계 처리 업무를 했던 장남수 대리, 그다음에 윤영식, 그 데이비드 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비덱스포츠에서 자금 관리를 해온 장남수 씨가 지금 증인으로 출석을 해 있는 상태인데 네. 오늘 어떤 유의미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유의미한 증언이 사실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재산 관리거든요. 자, 최순실 씨한테는 사실 부자의 두 팀이 있어요. 하나는 윤 씨 부자와 하나는 장 씨 부자. 윤 씨 부자는 독일 쪽에서 그 데이비드 윤과 그 윤 씨의 아버지, 이 두 사람은 독일 쪽의 인맥이거든요. 80년대부터 아마 이 데이비드 윤 씨의 아버지는 관련이 있었다,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로 독일 쪽에 어떤 인맥과 또는 재산 도피를 도왔을 가능성이 크고, 또 이 지금 말씀하신 장남수 씨의 아버지 장순호 씨가 바로 최 씨 일가, 최순실 씨만이 아니라 최 씨 전체 일가의 재산을 많이 관리해줬다는 그런 의혹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의 아들인 장남수를 대리로 해서 이렇게 직급도 주고 한 것은 대를 이어서 어찌됐든 가장 핵심적인 부분, 최 씨 일가의 돈의 흐름, 또 관리,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 주요 핵심적인 어떤 증인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재판에서 또 증언을 할까, 그건 지켜봐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 노 변호사님, 저 장 씨가 입을 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계속 그런 일을 했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장순호 씨 같은 경우는 플레이그라운드의 재무이사로 등기가 돼 있으면서 그쪽 일을 다 관여했었고, 장남수 씨 같은 경우는 비덱스포츠 법인 계좌를 관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변수는 이 둘 부자에 대한 것보다도 마필 관리사가 어느 정도까지 제대로 된 얘기를 해줬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마필 관리사가 독일에서 그 자금 관리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분이 제대로 된 증거나 증언을 해주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장순호 씨나 장남수 씨가 만약에 잘못된 말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 증거들을 우리가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검찰이 그 계좌들에 대한 추적 같은 것들도 이미 마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실체적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불러서 조사만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분들이 어느 정도나 그 회계 관리 같은 것들을 깨끗이 해놓고 은폐해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장남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검찰에서 우리 재산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아마 나온 것도 보면 일단 지금 최순실의 독일 재산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관리를 했고, 또 이것 자체가 뭐 돈 세탁을 한 혐의가 없는지 아마 있기 때문에 지금 독일 검찰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거든요. 만약 이 결과가 온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 내용일 수 있다 보고, 최순실의 어떤 해외 재산의 어떤 규모나 또 씀씀이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장남수라는 분이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진술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재판에서 뭐 특별한 이야기보다는 일단 독일 검찰 쪽의 조사 결과가 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이 금고지기의 증인 출석이 오늘 검찰에 출석한 이 인물에게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모습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어떤 혐의 때문에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저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어머니 면회 또 하실 계획 있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영장이 기각된 지 9일 만에 검찰이 재소환을 한 셈인데 일단 재청구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재청구를
하려고 결정을 했던, 결정하지 않았던 간에 일단은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정유라 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는 아직 검찰에서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요. 다만 오늘 정유라 씨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수사에 협조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나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비추면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독일에서 그 계좌 관련된 증거들도 이미 그 전에 확보를 해놓은 게 있고 마필 관리사로부터 여러 가지 증언을 받아놓은 게 있고 또 그 뭐 전 남편이라 불리는 그 신모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참고인 조사 벌여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마 검찰로서는 지금 절치부심하고 증거들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그냥 무조건 모른다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너무 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언제든지 재청구할 수 있으니까 당신을 좀 조심하게 해줬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겨서 협조를 얻어낼 가능성은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정유라 씨 태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는 막 자기가 먼저 아주 신이 나서 말을 하다가 지금 같은 되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목소리도 떨리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출두할 때 사실은 이제 기자들 피하기 위해서 차로 한 3번을 뺑뺑뺑 돌다가 갑자기 내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전에 그냥 기자들 자연스럽게 대하던 모습에서 상당히 좀 다른 모습들을 좀 오늘 보여준 것 같아요. 예. 엄마 면회 갔을 때하고 또 3일 뒤에 또 검찰 출석할 때는 엄연히 다를 테니까요. 주사회 재판 강행군을 시작한 박 전 대통령과 오늘도 모자를 쓰고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정유라 씨에게까지 오전 상황 핵심만 짚어봤습니다.